자, 행정처분 가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라는 자격 취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자격 정지 사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 행정처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 지문이다 어떤 내용에서 행정처분하고 딱 부르면 저절로 기억해야 되는 게 정지나 취소를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하니까 첫 번째,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게 행정처분입니다. 또 중개업에 있어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내리는 게 행정처분이죠. 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되는 게 행정처분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취소나 정지를 행정처분이라고, 행정처분은 모두 5개입니다. 좀 전에 공부하셨던 것,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만이 자격을 취소시키고,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하는 내용들이 전달되어 있죠. 그 다음 취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하게 된다,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 수업은 자격정지입니다. 자, 행정처분으로서 자격정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격정지 283페이지, 자, 소공사에 대한 자격정지 해놓고 1. 자격정지 사유, 거의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공사로서 이렇게 나가니까 소공사에 길게 동그라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자격 정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누구만 받습니까? 소공사만 자격이 정지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무나 자격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공사만이 자격이 정지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격이 정지되나요? 하니까 밑에 박스 1번 33조 각효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하면 금지의 동그라미, 그리고 금지 행위가 밑에 쫙 갖다 붙었죠. 금지 동그라미. 넘어가서 284페이지 상단, 2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릅니까? 이중소속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중소속 동그라미. 3번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합니다. 거래계약서 할 때 개 동그라미. 거짓 기재라는 말은 1억짜리 계약을 해놓고 8천만 원짜리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 기재 이중 작성합니다. 개 동그라미. 4번 이번에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됩니다. 확인 설명서 할 때 설 동그라미. 5번째, 거래계약서에도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됩니다. 거래계약서 개 동그라미. 6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확인 설명할 때 설 동그라미 합니다. 자격 정지됩니다. 7번,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인 동그라미. 그래서 참 노래도 많이 불렀습니다.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는 소공사가 이인을 금 하면 자격이 정지되니까, 아예 여러분들은 기억할 때 두 사람을 기계금 하면 자격 정지된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고, 이 뭐 제목이 나와야 가사라도 찾아갈 거잖아, 그죠?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금지 행위부터 동그라미가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적고 있는 이 방법은 우리 교재 법 조문대로 적었는 게 이 방법이에요. 뭐 순서는 중요한 거 아니고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되니까, 자격 정지는 누구만 해당된다? 소공사만 해당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까? 이인을 금 하면 자격이 정지되니까, 두 사람을 기계금 하면 자격 정지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인 금. 자, 제목이 잡혀있는 분들은 이가 뭘까요? 이중소속. 이제 시험 때까지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표 2번에도 딱 붙여놨습니다. 지금 암기표 2번에 인이 뭐죠? 인장 등록 위반. 설은
확인 설명서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설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개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이중 작성합니다. 1억 주고 계약해놓고 8천만 원짜리 하나 더 적는 거 이중 작성 거짓 기재 자격 정지됩니다. 금은 금지 행위를 하면, 그래서 금이니까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지되는구나. 제목 잡아놓고 가사를 찾아갑니다. 자, 284페이지 내려오면 자격 정지의 처분권자,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처분합니까? 1번 교부한 시도지사. 다시 동그라미. 자격증은 반드시 교부한 사람만이 취소도 시키고 정지도 시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러니까 2번 다시 별표. 자, 아까 했던 건데 다시 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만약에 다르다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그때 절차 동그라미 놓고 밑에다가 의견 제출 적어 놓습니다.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하는데, 지금은 자격 정지 파트죠. 청문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자격 정지는 뭐 받는다고요? 의견 제출을 받아줍니다. 의견 제출을 이행하고, 그래서 정지를 시켜라 라고 누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줍니다. 이 2번 질문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아까 취소에서도 많이 강조했고, 그래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것과 교부한 사람이 다르면 반드시 교부한 사람만이 취소나 정지를 시킨다. 이거 체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3번 등록관청의 통지인데, 자,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은 일단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줄 것입니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줄 딱 꺼놓고,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했는 거하고 연결하면 이래 되잖아요.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래 연결돼 있죠. 지금 동그라미 했는 거 줄 거면 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이 위반을 하더라도 등록관청은 자격정지를 자기가 못 내리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줘라, 이 말은 시도지사한테 찔러줘라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조문을 동그라미 하고 줄 건 거예요. 등록관청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주는데 조심할 거, 오른쪽 올라가면 2번 이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은 자격정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준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내려가면 자격정지 기준입니다. 4번에 1번 밑줄 긋습니다. 자격정지 기준은 줄 것입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일단 줄 하나 꺼놓고, 그때 동그라미 3번 내려오면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 기간의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얼마?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됐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 거 아닐까? 이 말이잖아요. 자격정지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예요. 6개월 이하.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같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되는데, 어떤 시도지사는 6개월의 정지를 내렸고 어떤 시도지사는 1개월의 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 6개월 이하니까 6개월을 내릴 수도 있고 1개월을 내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성질 억수로 나겠죠. 신경질. 그죠? 누구는 6개월 정지시키고 누구는 1개월 정지시키고 이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6개월 이하의 정지니까 각각의 기준을 주고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중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그때 예를 들면 이렇게 했죠. 기준이 3개월짜리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되죠? 3개월에 2분의 1 보태면 4개월 반 내리고 까주려면 1개월 반 내려라.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겠다고. 자, 그러면 만약에 기준이 6개월이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자, 6개월에 2분의 1 보태면 9개월 되잖아. 까주면 3개월 되잖아. 그죠?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지금 이 말을 한 거라고. 어차피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자격 정지 사유만 알아도 이뻐 죽겠는데, 그럼 이것들이 각각의 기준이 다 다를 거잖아, 지금.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이걸 물어 들어오면 여러분이 문제가 만만치 않다니까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표가 들어오죠. 285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자격 정지 기준. 자, 1번 옆에 자격 정지 6개월짜리 보이십니까? 6개월, 동그라미. 2번 옆에 6개월 보입니까? 동그라미. 3번 6개월짜리 보입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두 몇 개? 3개. 밑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얼마? 3개월짜리. 보이시죠? 자, 그럼 이 기준을 물을 때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이 기준을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교재 표는 그래 돼 있고, 우리는 지금 법 조문대로 공부를 하는데, 자, 지금 거기 이중 소속할 때 이중 소속의 기준이 6개월짜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중 소속할 때 이렇게 적었다는 뜻은, 즉 이중이라고 이렇게 안 적었다고. 이 하는 말은 뒤에 두 개도 6개월짜리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얼마짜리? 3개월짜리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뭐는 6, 뭐는 3, 3, 6, 6, 3, 3 이렇게 공부하면 돌았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다가 3개월짜리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요거 쓸데없는 거 딱 붙여놓고 기준이 다른 놈을 이렇게 문제를 물어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기준을 물을 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을 이인 설설 계계금 두 사람을 설설 기계금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시험에서는 이 순수대로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순수를 막 섞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익히자 이 말이에요. 자, 이쪽으로 주목합니다. 저 자료 보지 말라는 뜻이죠.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 제목이 뭡니까? 이인 설설 계계금 요거는 기억해놔야 돼요. 두 사람을 설설 기계금 하면 자격 정지라 그랬잖아요. 이인설설 계계금 시험지에 딱 적어놓고 앞에 2가 얼마? 6개월짜리. 그럼 2가 있다 이 말은 뒤에 두 개도 6개월짜리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얼마? 3개월짜리. 그 3개월짜리가 4개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된다고. 자, 그렇게 암기를 해 나갑니다. 결코 어렵지 않으니까 만약에 자격 정지에 대해서 시험에 물으면 이렇게 딱 적어놔야 돼. 뭐라고요? 이인 설설 계금 적어놓고 앞에 6개월. 그 말은 뒤에도 2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싸그리 얼마짜리? 3개월짜리. 그렇게 적어놓고 그 문제에서 천천히 맞추셔야 된다고. 우리 중개사법은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맞추는다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 정지까지 정리를 하셨는데 거기 동그라미 4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중간에 법률에 의하면 모든 자격 정지 사유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의 정지 기준을 위반 사유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로 정하고 있다. 그럼 밑에 표 보셨죠? 3개월짜리 아니면 6개월짜리. 그러므로 모든 자격 정지 사유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하면 옳으며 자격 정지 기준 기간을 물으면 요거는 3개월짜리다, 요거는 6개월짜리다. 이렇게 답한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주목합니다. 주목. 지금 자격 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얼마다? 6월 이하의 자격 정지.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6개월 이하라고 그러는데 3개월짜리도 있던데요. 그래 말하면 안 된다고. 3개월짜리는 기준이라니까 기준. 됐죠? 그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은 그렇게 설명한 학생이 많으니까 지금 이 저자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자, 다시 자격 정지는 뭐라고 말한다? 6월 이하의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각각의 기준이 다르다고. 기준이 6개월짜리도 있고 얼마짜리도 있다? 3개월짜리도 있다. 그리고 기준 공부하는 거 연습했잖아요. 저기 이인 설설 계금 적어놓고 제일 앞에 6개월짜리. 앞에 2가 있다는 말은 뒤에 2개도 6개월짜리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싸그리 3개월. 그래 공부해야 되지. 뭐는 6, 뭐는 3, 뭐는 6 이렇게 가면 돌았으면 잊어버린다 그러잖아. 그죠? 이렇게 딱 적어놓고 시험지가 딱 올라오면 찬찬히 찾아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2개쯤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2번 물었으니까 기출문제에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훈련을 해볼 겁니다. 넘어가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286페이지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입니다. 자, 어차피 중개업을 하는 사장님이 개공사니까 지금부터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등록 취소는 여러분이 두 개를 공부했습니다. 반드시 취소되는 걸 뭐라 그런다? 절대적 취소 사유를 공부하셨고, 취소할 수 있다라는 상대적 취소를 공부했는데, 지금부터 하겠지만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절대적 취소가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죠? 절대적 취소는 해당되면 바로 취소예요. 해당되면 바로 취소니까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년에도 이름 물었어요. 31회 때. 5개 중에서 절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답은 3번. 이렇게 물어들어요. 그럼 올해도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절대적 취소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딱 했는데, 만약에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 없다. 왜 기죽을 필요 없죠? 절대적 빼내면 나머지는 상대적이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절대적만 딱 잡고 있으면 이 단원의 70%를 끝을 낸다고. 그래서 욕심을 내셔야 된다고요. 자, 절대적 취소부터 갑니다. 밑에 1번 내려오면 등록 관청은 개공사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등록을 줄 거 봐요.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를 뭐라 부른다? 절대적 취소랍니다. 박스 1번.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절대적 취소인데 사망에 일단 동그라미. 자, 여러분한테 사망이라고 동그라미는 하지만 중개업을 하던 개공사가 사망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사망했죠? 숨을 안 쉬니까. 그래 대답이 어떤 사람 아파서 이러더라고요. 아파서 사망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아파서 앉아서 공부하고 계시고 서서 수업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오래간만에 공부하면 온 전신이 지금 다 아플 건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파서 안 죽고 숨만 쉬면 사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망하면 더 이상 영업을 못 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절대적 취소하겠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사망 동그라미. 근데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해산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렇게. 두 번째 취소되는 사유, 개공사가 다음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다. 결격의 동그라미. 앞 단원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결격 사유. 첫째 줄에 대표적으로 누구?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하늘 보고 1시간씩 웃는 사람. 특히 황사 볼 때마다 입 벌리고 더 잘 웃습니다. 1시간씩 웃는 자, 피한정 후견인. 미세먼지 올 때마다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자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살짝 가거나 영 갖는 자,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 사람들을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결격 사유라고 공부한 거예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자, 박스 밑에 3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절대적 취소인데, 거짓에 동그라미 해놓고 앞에다가 허위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다른 사람 자격증을 자기 이름을 떡 붙여서 등록해놨어. 거짓 부정하게 등록하면 그 적발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허위 적어놓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허위 하면 거짓, 부정한 방법은 시험에 저절로 올라온다니까요. 허위 딱 기억합니다.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나 합니다. 양도 동그라미. 정 빌려주면 무조건 취소예요. 양도가 무슨 뜻이죠? 양도, 니 써라 주는 게 양도예요. 대여는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써라. 이거 대여예요. 그 돈 받고 주거나 돈 안 받고 주거나 양도 대여는 무조건 취소예요. 여러분 대여 지금 돈 받고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 놨겠죠. 얼마쯤 주고 빌릴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이제 우리 졸업생들하고 이제 우스갯삼아 이렇게 보면 대략 한 50만 원쯤 된대. 한 달에 50만 원. 1년에 받으면 500만 원. 1년치 받으면 500. 달달이 받으면 얼마? 한 50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빌려주고 빌려받는 게 있는가 봐. 그죠? 고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취소예요. 바로 취소. 양도돼요. 고발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알아도. 안 해요. 뭐 일할 수업하기도 바쁜데 지금 그죠? 자격증이라도 따봐요. 한 1년에 500만 원 벌려면 그래도 양도돼야 하려면. 근데 여러분 사실 공부해 보시면 쉽게 빌려주기 어렵죠. 왜? 취소되는데 이거 따기가 얼마나 어렵는데 지금 그죠? 그래도 일단 양도돼야 하면 바로 취소예요. 5번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 길게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인데 강남에서 등록한 자가 서초에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하는 것을 이중등록사무소라 그래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거를 왼쪽에 한번 적어봐요. 이중사무소 받아쓰기 합니다. 옆에 그 5번 왼쪽으로 옆에다가 이중사무소
해놓고 점 찍고 상대적 취소 적으셔야 돼요. 이거를 구분을 못 한다고요. 지금 3, 4월 달이야 구분 좀 못해도 돼. 막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그죠? 그럼 10월 달에 시험 치면 9월 달쯤 돼서는 이제 내일 모레 시험 치러 갈 선수인데, 그죠? 지금 시합에 나가야 될 선수가 그때 와가지고 이중 등록사무소, 이중 사무소가 무슨 차이입니까? 이런 묻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다시 지금 설명합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이중 등록사무소는 강남에 등록해가지고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서초에 가서 또 등록하고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부른다? 이중 등록 사무소, 바로 취소예요. 다시 크게 말하면 서울에서 등록하고 영업하는 자가 수원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취소예요. 근데 방금 적었는 것, 이중 사무소는 등록은 강남에 하나만 하고, 강남에도 동이 많잖아요. 각 동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이중 사무소라고 그래요. 이중 사무소는 그것들을 정리할 시간을 주려고 상대적 취소예요. 절대적 취소가 아니고. 그래서 텐트나 파라솔을 치는 것도 사무소로 본다, 이렇게 들었잖아, 그죠? 그리고 이중 사무소, 이중 등록 사무소를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이거를 구분을 안 하니까 언제는 절대적 취소라 해놓고 또 상대적 취소고요, 이래가지고 막 꼬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3, 4월 달에는 그렇게 몰라도 되는데, 시험치기 내일 모레인데도 아직 그 구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그죠? 자, 다시 묻습니다. 이중 등록 사무소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절대적 취소예요. 서울에서 등록해놓고 영업하다가 수원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하면 절대적 취소예요. 이중 사무소는 뭐죠? 등록은 한 군데만 해놓고 사무소를 여러 개 만들고 있다니까. 그죠? 이것을 뭐라고? 상대적 취소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6번,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공사의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옆에다가 이중 소속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는 등록을 딱 해놓고 정작 어디가 있다고요? 다른 법인의 임문으로 가 있거나 다른 사무소 소공사로 가서 근무하는 것을 이중 소속이랍니다. 이중 소속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자, 정지에 동그라미 놓고 뻐적뻐적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를 받은 자가 뻐적뻐적 업무를 하면, 그래서 정지만 들어오면 옆에 글자는 없지만 뻐적뻐적 일하면 바로 취소입니다. 취소. 정지 동그라미. 마지막, 최근 1년 이내에 1년에 동그라미 놓고, 자, 줄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여 2번 업무 정지를 받고 줄 것입니까? 다시는 동그라미. 업무 정지 줄 것이면 절대적 취소인데, 지금 읽었는 게 무슨 뜻이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업무 정지 받았다. 이 말은 업무 정지 3번 받으면 아웃시키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야구 할 줄 아십니까? 스트라이크 2개 받은 자가 하나 더 오면 아웃되잖아, 지금. 그죠? 그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정지 받으면 아웃시키겠다, 취소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적 취소는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한 것이 결, 사, 허, 리, 사, 양, 일정이 있으니까 시험 때까지 암기합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요? 결, 사, 허, 리, 사, 양, 일정. 자, 확인. 그 결이 뭐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아까 피성년 호견인, 피한정 호견인 들으셨죠? 사가 뭐죠? 사망하거나 법인이 죽으면 해산. 그죠? 허가 뭐죠? 여러분들은 허위만 찾아내면 돼요. 허 하면 허위. 그러면 시험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은 저절로 올라옵니다. 리가 뭐였죠? 리가 없었어요. 이중 소속이라고 아까 체크했는데 여기 허리 만들려고 리 하는 거예요. 북조선에서는 리중 소속 그래요. 남조선에서는 이중 소속이니까 자기 친한 대로 읽어요. 리중 소속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4. 길게 설명했죠. 이중 등록 사무소. 강남에서 등록하고 영업하던 자가 서초에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하면 이중 등록 사무소는 절대적 취소예요. 양이 뭐였죠? 양도나 대여하면. 1원. 최근 1년 이내에 그림으로 봐요.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뭐 받으면, 업무 정지 받으면 절대적 취소다. 정은요,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이라면 개심자잖아요. 그죠? 바로 취소됩니다. 여러분 100% 시험에 나옵니다. 절대적 취소.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영업을 하다가 등록이 절대적으로 취소돼 버리면
사업이 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점포 빌려가지고 임대료 내고, 그죠? 컴퓨터, 집기, 복사기 갖다 놓고 영업을 하다가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취소돼 버리면 3년 동안 영업 못 해요. 그러면 여러분 3년 동안 영업 못 한다 이 말은 사업이 망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좀 기억하기가 좋을런지요. 사양 일정은 몸에 좋은 약이에요. 사양, 우황, 청심환 만들 때 들어가는 거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가지고 절대적 취소를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목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문학적인 재질 있는 사람은 몇 개 더 붙여도 돼요.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울며 불며 이런 것도 넣어도 돼요. 울며 불며 어떻게 해야 된다?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주는데 막 사양 좋은 약을 주기 싫거든. 사약을 한 개 확 주든지 하여튼 취소시키러 오면 그죠? 제목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자, 제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이 뭘까요? 결격사유. 이제 시험 때까지 가면 돼요. 결격사유. 사는 사망하거나 해산. 허위 딱 들어오면 거짓, 부정한 방법은 시험지 올라온다니까요. 허위, 거짓. 여러분 허위나 거짓은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죠? 리가 이중소속 아니면 리중소속 하면 절대적 취소예요. 사가 뭐였죠? 이중등록사무소. 이중사무소하고 구분하라고 지금 굉장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중등록사무소. 양은 양도나 대여하면 이런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정지 받으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업무정지 1년에 3번 받으면 아웃되는 거예요. 정은 뭐다?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 업무를 하면 취소된다. 이 정도는 잡아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하고 강조하는 것도 못 맞출 수는 없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절대적 취소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상대적이 들어오더라도 기죽을 필요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 절대적 뽑아내버리면 남아있는 건 상대적이잖아. 그죠? 물론 다 알면 제일 좋고. 그죠? 자, 그래서 절대적 취소는 해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 제목이라도 알아야지 해설을 찾아내니까. 제목이 뭐라고 기억합니까?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허리만 잡아야 돼요. 또 다른 데 잡지 말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다. 제목 딱 잡아놓고 따라갑니다. 1이 뭐죠? 1년 이내에 정지 2번 받은 자가 정지 한 번 더 받으면 허는요? 허위, 거짓 이래 나가는 거예요. 결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양은 양도나 대여하면 리는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다. 되겠습니까? 한번 나와봐라. 딱 기다리셔야 돼요. 절대적 취소는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준다. 그죠? 얼마나 강조를 했는데 한 일주일쯤 있다가 그죠? 음료수 마시는 데서 제가 앞에서 만나면 아 고생 많으시죠? 하고 제가 묻기를 절대적 취소는 기억하시죠? 제가 이러 물으니까 제가 갑자기 물어서 좀 당황했겠지만 제 얼굴 쳐다보면서 허리 이거 2개만 기억한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만 되면 6개가 확 날아가 버리고 2개만 남는가 봐. 허리 이래 기억. 그죠? 그러면 2개씩이라도 기억해 시험 때까지. 그죠?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자, 그럼 절대적 취소를 이렇게 강조했다면 오른쪽에 2번 임의적, 상대적 취소사유 취소할 수 있다가 돌았고 이 할 수 있다도 수업 시간에 다 했지만 지금 다시 확인합니다. 1번 항상 여러분 이런 말 했죠. 공법이든 뭐든 상대적 취소사유 하고 출발하는데 박스에 1, 2, 3 앞에 있는 3가지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물론 다 알면 제일 좋고 그죠? 그래서 공법이든 뭐 공부하실 때 어떤 주제가 탁 뜨면서 밑에 주제가 박스가 탁 들어오거든. 1, 2, 3 정도는 신경 써서 봐야 돼. 다 보면 제일 좋고 그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저 뒤에 거부터 설설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 그죠? 지금도 보다시피 임의적 상대적 취소하면 1, 2, 3번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1번이 뭐 등록 기준 미달 상대적 취소입니다. 자, 이거 공부 다 했는데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등록하려면 기준이 뭐죠? 1. 자격증을 취득할 것. 자격은 취득했지만 일은 잘 못하잖아요. 실무교육 이수할 것. 3번째, 사무소를 확보할 것. 들어는 받는 것 같습니까? 자, 이 기준이 맞으니까 등록을 해준 거예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보니까 사무소가 무허가 건물로 판단이 됐어. 그러면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취소되겠죠.
이거는 절대적 취소가 아니고 상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준만 채우면 일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록 기준 미달이 상대적 취소의 1번 사유예요. 1번. 2번 계약서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여러분 다운 계약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시험에서 안 나올 수가 없죠. 계약서를 적었다면 다운 계약서 적으면 어떻게 되는데 상대적 취소예요. 그죠? 취소할 수 있다. 3번도 중요하죠. 금지 행위를 하면 우리가 금지 행위 노래 불렀습니다. 주목해봐요. 거금을 받고 매매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000이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런 금지 행위는 징역과 벌금을 받더라도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 취소예요. 징역과 벌금을 받았는데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는 게 시험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거기 금지 행위 동그라미 놓고 상대적 취소입니다. 넘어가서 교재 288페이지 상단 전속 중개계약 줄 딱 꺼놓고 전속 중개계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보 위반이에요. 정보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자, 5번은 지난주에 했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업무 보정 설정해라. 이거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6번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줄 것입니다. 계속하여 6개월을 휴업하면 상대적 취소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뭐라고 기억납니까? 원래 휴업은 6개월만 해야 돼요.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데 첫째, 군에 가는 것, 징집 기억합니까? 병원으로 입원하는 것, 요양, 학교 가는 것, 취약의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데 이런 사유도 없이 6개월을 넘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줄 거야 돼요. 둘 이상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아까 계속했잖아요. 이중 사무소는 상대적 취소라고 사무소를 2개 만들거나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하는 것도 사무소로 본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8번 법인인 개공사가 규정된 업무 줄 딱 꺼놓고 여러분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안마 시술수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으셨죠? 그 공인중개사는 어떤 업무라도 제한이 없지만 법인은 해야 될 업무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거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9번 별표 딱 찍어놓고 오늘 새기셔야 돼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줄 거 보세요. 3회 이상 업무 정지나 과태료 줄 딱 꺼놓고 받고 바로 밑에 줄 받고 다시의 동그라미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면 거기 줄 꺼놓고 상대적 취소인데 관로 안에 다만 작은 걸 씻습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줄 것입니다.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까지 줄 꺼놓고 제외한다. 옆에다가 절대적 취소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 절대적 취소인데 이게 시험, 이거 질문이 그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이죠. 자, 절대적 취소,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은 지켜셔야 되고 지금 상대적 취소는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데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최근 1년 이내에 여러분 그림 그리지 마세요. 최근 1년 이내에 지금 줄 거는 게 뭔가 하면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고 다시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지금 상대적 취소라는데 정지 2번 받은 자가 한 번 더 받아버리면 끝나버렸는데 무슨 3번을 받고 또 받아도 상대적 취소입니까? 질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읽었는 조문은 그림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받았으면 끝났잖아 벌써 그죠? 근데 이거를 과태료를 받았다 이 뜻이에요. 이 그림이 1년에 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은 거예요. 자, 정지 과태료 받으면 어떻게 된다? 아직까지는 끄떡도 없어요. 끄떡도 없는데 다시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지금 상대적 취소다. 법조문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험에 썰어 놓죠.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과태료 한 번 더 받으면 뭐게? 상대적 취소. 그런데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정지 받으면 이러면 정지가 몇 번 보인다? 3번 보이면 이거는 제외한다. 이 말은 절대적 취소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방금 절대적 취소 적으셨죠? 자, 다시 그림 그리지 말아요. 1년 이내에 정지나 3번 받는 모양이 정지,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정지받고 과태료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그림을 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직 끄떡도 없어. 다시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적 취소다.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과태료 한 번 더 넣으면 뭐게? 상치.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정지 받으면 뭐게? 상치. 그래 대답한다고요. 한 번만 더. 자, 지금 그림을 정지 과태료를 했지만 과태료부터 먼저 받아도 되잖아요. 그 그림을 그렇게 안 그려서 그렇지. 그 다음에 정지 받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과태료 받을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정과과를 과정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받아도 끄떡도 안 해. 이 자가 다시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적 취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태료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과태료 받으면 뭐게? 이래 시험에 나오면 답이 뭐? 상대적 취소. 과태료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정지 받으면 뭐게? 상대적 취소. 과정,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교재 출제자는, 저자는 이거를 정정과를 정과과, 과정정, 또 과정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한 페이지를 그걸 적어 놨어요. 그래서 적어줘서 고맙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집안에 우환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를 적으면서 정신도 없고 또 학생들 보는 학생으로 하여금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2번 받은 자가 한 번 더 받아버리면 뭐다? 절대적 취소. 또 우리말로 정지 몇 번 나오면? 3번 나오면 절대적 취소예요. 밑에 것들은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더라도 정지가 몇 번밖에 안 나온다? 2번 나오면 상대적 취소예요. 그런데 정지적이 3번 딱 보이면 이거는 위로 올라간다고. 됐죠?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과는 얼마? 정과과는 얼마? 정과과정은 얼마? 과정. 이거 그걸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집안 우한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어떤 교재는 그걸 적어놓은 책도 있다니까요. 과 더하기 정은 뭐 과정 얼마 이렇게 적어놨는데 적어줘서 고맙긴 하지만 집안 우한이 있다 제가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정지 한 번 더 나오면 어떻게 된다? 절대적 취소. 정지 3번 보이면 절대적 취소예요. 근데 밑에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정지가 2번이면 상대적 취소예요. 자, 지금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거기 9번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 3번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랬던 거. 요래 받아도 끄떡도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적 취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도 별표입니다. 이건 독특하잖아요. 자, 개공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공사가 독점규제와 둘째 줄에 보시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법 줄 딱 꽂고 바로 밑에 얼마? 최근 2년 이내에 2번 제재를 받으면 이게 상대적 취소의 독특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 이래 나와요.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고, 자, 절대적 취소 제목 뭐라고요?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 일주일 되기 전에 벌써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느낌이. 허리 2개라도 기억해야 돼요.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상대적 취소가 쫙 들어오는데 지금 공정거래법이라는 독특한 법을 위반하여 2년에 2번 제재를 받으면 이게 상대적 취소라는 게 시험에서 절대적으로 잘 나온다고. 요거 하나만 잘 잡으셔도 이 많은 내용들이 끝이 난다고요. 어차피 2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얼마? 2년에 2번 제재를 받으면 얼마? 상대적 취소다. 그거 하나는 독특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등록 취소에 대해서 지금 2개 절대적과 상대적을 해부를 했는데 그때 3번 절차 항상 1. 청문합니다. 자, 취소하기 전에는 무조건 뭐 한다? 청문한다. 그런데 이것도 공부를 잘 해보면 자,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인데 양이 뭐죠? 양도나 대여하면 취소되는 사유잖아요. 그럼 양도했다고 바로 취소 안 시키고 취소하기 전에 진짜 양도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줘야 돼. 그래서 항상 취소하기 전에는 뭐 한다? 청문하는데 여기도 공부를 딱 해보면 청문 안 해도 되는 게 하나 보여야 돼요. 뭐?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는 이거 확정됐으니까 청문할 필요 없죠. 죽은 자를 취소를 시키는데 가가지고 니 진짜 죽었나? 이렇게 묻는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잖아. 그죠? 나머지는 다 청문합니다. 이중소속 했어요. 이중등록 사무소를 갖췄어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까? 청문합니다. 항상 취소하기 전에는 뭐 한다? 청문한다. 근데 안 해도 되는 거 하나 있다. 항상 취소되는 거 하나씩 딱 있는 거예요. 확정된 것. 그리고는 내려가면 2번 등록증 반납입니다. 이것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등록이 취소된 자 등록증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두꺼워서 화장실도 못 가요. 등록증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취소한 자한테 며칠 내로? 7일 내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 반납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십시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사가 해산을 하면, 자, 법인이 문 닫으면 누가 살아있죠? 법인 대표자 있죠? 대표자가 7일 내로 반납합니다. 제일 밑에 이렇게 취소되면 뭐 해야 된다?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자료 제공의 요청. 자,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임의적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 4번 임의적 취소의 처분 기준. 여러분 임의적이라는 게 지금 상대적 취소인데 상대적이 무슨 뜻이죠? 취소할 수 있다. 이거의 기준. 1번 임의적 취소를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요거 뭐에 들어간다? 업무정지 6개월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2번 임의적 취소를 최근 1년 이내 2번 위반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취소합니다. 자, 다시 물어봅니다. 상대적 취소라는 게 취소할 수 있다잖아. 그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 위반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 내린다고요? 업무 정지부터 딱 내린다고. 영업을 못하게. 그러면 이제 업무 정지를 내려놓고 나니까 이 사람이 시정을 했어요. 시정을 했으면 취소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또 임의적 취소를 또 위반했어. 그래서 이 임의적 취소 사유를 2번 위반하면 어떻게 하겠다? 취소시키겠다. 지금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임의적 취소를 정리하셨다면, 자, 드디어 이어지는 단원이 이제 업무 정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지도 감독에 따라서 위반을 하면 뭐를 한다?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행정처분이 정지나 취소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자격 취소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두 번째 자격 정지. 어쩌면 자격 정지는 소공사가 해당된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절대적과 상대적이 있다. 여기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절대적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공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 취소 정리했고, 이제 남은 행정처분이 뭐다? 업무 정지가 출발되겠죠. 10분 쉬었다가 업무 정지 공부하겠습니다.